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조인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 찾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모델 Y RWD를 주문을 하고 올해 인도를 받을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설 연휴 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보도 자료 그리고 기사를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좀 더 제대로 명절을 보내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올해 전기차 보조금 관련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참 이거는 누가 봐도 테슬라를 또 타겟으로 한 그런 보조금 정책이었습니다. 사실 뭐 모든 분들이 다 예상을 했죠. 출고 가격부터 5,500만원대 아래로 낮추겠다. 그 밖에 이제 테슬라에 좀 불리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근데 너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너무 디테일하게 테슬라 아니면 돼 라는 그런 심보가 보여가지고 참 그렇더라고요. 아니 테슬라 타는 사람들은 국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야, 미국에는 IRA 그걸로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 못 팔게 하잖냐? 우리나라 똑같이 해야지. 그거 누가 먼저 했더라? 누가 먼저 했더라? 제 기억에 이제 저는 옛날부터 유튜브를 했으니까 계속 전기차를 봐왔고요. 2021년에 누가 봐도 테슬라를 타겟으로 한 보조금 정책 6천만원 아래일 때만. 근데 옵션은 또 돼. 누가 먼저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면은 또 뭔가 좀 당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다고 뭐 매국노냐 아니냐 하실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뭐 현대기아가 잘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뭐 테슬라 살 사람이 솔직히 현대 살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아닌가? 많이 사시려나? 워낙 뭐 우리나라에 이 모델 Y RWD랑 겹쳐가지고 전기차 인기가 또 시들어지는 바람에 물론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아이오닉5랑 EV6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해졌고 아이오닉6는 거의 뭐 팔리지도 않고 GV60은 뭐 생산을 중단할 정도죠. 그게 모델 Y RWD 영향이었을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델 Y RWD를 보조금 때문에 비싸가지고 나는 현대기아 차 사야지 할 분들이 솔직히 얼마나 계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나온 내용이니까 어떤 내용에서 개선이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미 많은 유튜버 분들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뭐 성능 좋은 전기차 중심으로 배터리 기술 혁신을 유도한다. 그 기술 혁신 유도하는 게 맞는가 싶어요. 고성능차 확산 유도 이거 왜 진작 안 했을까? 에너지 밀도가 높은 차량을 우대하겠다. LFP 배터리 같이 에너지 밀도가 적은 차들은 좀 보조금을 깎겠다. 그리고 안전점검이 용이해야 된다.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야 된다. 이것도 LFP 배터리 얘기죠. 사후관리 이런 거 뭐 괜찮다고 봅니다. 시설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서비스 센터를 많이 만든 쪽에다가 유리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취약계층 여기부터 약간 솔직히 전기차가 같은 급의 내연차에 비해서는 월등히 비싼 게 맞습니다. 약 1,000에서 2,000만원 정도 비싼 게 맞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경제적 취약계층 아무래도 비싼 차인데 보조금을 받더라도 비싼 게 맞아요. 근데 그런 좀 경제적 취약계층 청년 택배용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금을 확대하는 게 필요할까? 물론 저렴하게 생애 최초로 구매하시는 분이 전기차를 산다고 하면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준다. 뭐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이게 옳은 방향인지는 약간 좀 의아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전기 승용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 차등해서 주행거리 400km 미만의 차량은 대폭 축소한다. 생각나는 차가 있죠. 바로 이 차. 우리나라 인증 350km 받은 모델 Y RWD가 타깃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대폭 축소된다. 대폭이라고 써놨어요. 보도자료에 대폭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 빠른 차량 이것도 테슬라에 상관 있는 내용이죠. 참고로 이제 모델 3 RW나 모델 Y RW는 리튬 이온 배터리 탑재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캐패시티 자체가 적어요. 롱레인지는 한 85kWh 근데 LFP 배터리 이 RW는 60kWh인데 결국에는 이 배터리 용량 차이에 따라서 C레이트가 동일하다고 하면은 절대적인 충전 속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모델 Y RWD 피크가 175kW인데 200kW를 넘지 못해가지고 또 이거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OBD2 이거 국제 표준이라고 하는데 물론 OBD2가 달려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국제 표준이 아니라서 안 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좀 보여지는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거기다 배터리 효율 개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량 개수죠. 그리고 여기 사후 관리인데 당초 직영 정비센터 1개 이상이면은
관리 개수 1 줬는데 안 깎는 거죠. 사후 관리 개수 1이 그냥 평상의 겁니다. 근데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지 않으면은 깎게 됩니다. 이게 0.7부터 1.0인데 이게 곱하기 고변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막 0.8을 받았다. 그냥 80% 0.8을 그냥 곱하는 거야. 20%가 그냥 날아가는 거야. 굉장히 큰 항목인데 아쉽게도 테슬라는 강원권이 없어요. 아니 최근에 이렇게 엄청 많이 깔아놨는데 강원만 없어. 강원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인천권, 경기권, 서울권 다 깔아놨는데 여기 이거 테슬라 빨리 좀 깔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받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야 현대기아나 뭐 다른 제조사들도 대부분 뭐 파란손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 위탁해가지고 하면은 이거 뭐 직영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협력센터 위탁 형태라도 정비인력 전문 교육을 직접 실시하면 직영 운영이 야 참 진짜 와 이건 좀 제대로 했어요. 네, 그리고 제작사 충전 기반 확충인데 테슬라는 당연히 이렇게 슈퍼차저를 많이 깔았고 심지어 타사 차량도 가능한 슈퍼차저 이렇게 많이 깔아놨다. 이거를 작년에 굉장히 공세를 많이 했고 개방을 했죠. 근데 여기 재밌는 내용.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 급속 충전기만 인정하고 표준. 참고로 이거 표준이 정확히는 아니죠. 어댑터가 달려있는 거라서 이거를 표준이라고 누가 봐도 볼 것 같지는 않은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개방했잖아. 남들이 쓸 수 있게 어플이라든지 이런 거 쓸 수 있게 해놨잖아. 카드 찍는 게 없다. 네, K 규격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또 테슬라 여기서 또 깎일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고변사는 아니니까 그래도 좀 그래요. 그리고 5,700만원에서 5,500 미만으로 강화한다. 당연히 또 얘기죠. 5,700 아래라서 5,699 맞췄는데 이제 5,500이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커뮤니티 보면은 이제 5499로 나온다. 오토파일럿을 옵션으로 둔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뭐 정확히 나온 건 없어요. 이게 저도 이제 전기차 유튜버를 한 이제 뭐 4년 가까이 하니까 뭐 어떤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예측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죠. 그래서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뭐 테슬라가 이러니까 이러지 않을까요? 그거 다 전부 뇌피셜이고 지금 유튜브 나와 있는 내용 전부 다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뭔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도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전혀 정말 다 믿고 걸으셔도 됩니다. 이건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탔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테슬라가 가격 정책을 이렇게 짜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내년은 5,400만원 이미 미리 제시를 했다. 현대기아 어떻게 움직일까? 하긴 얘네 깡통을 맞추는 거 보면은 뭐 맞추는 거 1도 아니죠. 참 재밌습니다. 나머지 뭐 전기 승합이랑 전기 화물 얘기는 뭐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부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이거 짜면서 얼마나 이 환경부 대기밀의 전략가분들 이거 짜면서 얼마나 재밌게 이렇게 하면 테슬라가 못 빠져나왔지 이렇게 뭐 꿀잼 하면서 이렇게 짰나 싶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게 계산이라도 제대로 하실까 싶어요. 이런 분들이 하긴 이 정도 열심히 짱구를 굴리실 분들이면은 당연히 그거 뭐 계산 뭐 엑셀 돌리면 되는 거니까. 참 얼태기가 없죠. 그래서 이거 뭐 다 읊어드린 거는 많은 유튜버 분들이 하셨을 거니까 뭐 자세히는 안 다루는데 결국에 이제 모델 Y는 400kg가 되지 않아가지고 대폭 깎이고 LFP 배터리가라서 또 대폭 깎이고 OBD가 또 국제 표준이 아니라서 깎일 거고 고변산대죠. 에너지밀 또 이게 차든 개수 들어가면은 그냥 고변산이니까 엄청 깎이는 거. 이 AS 센터도 엄청 깎이고 그리고 혁신 기술이라고 하는데 V2L이 고속충전 와 이거 V2L이 혁신? 이거 아직도 달고 있네. 이거 그리고 웃긴 거 여기 사후 보증 지원 전기차 10년에 50만 이거 KGM 또 그나마 다 털고 이제 KGM 야 이거라도 가져가 딱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계산식이 진짜 더럽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의 계산식이 있나 싶습니다. 안전 보조금, 효율 계수, 설정 계수, 관리 계수. 야, 진짜. 환경부 미래 대기 전략가분들 진짜 훌륭한 분들. 야, 진짜 훌륭한 분들이다, 진짜. 야, 이런 데서 일하신. 말을 아껴야죠. 우리 공무원 나리들. 네, 아무튼 간에 참 재밌는 식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개편해가지고 정말 큰 머리 이렇게 먹인 것 같은데.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한다고 모델 Y 사실 분들이 아이오닉 5를 사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더 좀 걱정이라기보다 좀 예상되는 것들은 과연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거죠.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 이 자동차 시장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개이득을 보고 있는 게 맞아요. 참고로 이제 모델 Y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많이 팔렸을 때 뭐 한 2만 대, 3만 대 수준 팔리죠. 근데 미국에는 얼마나 팔렸나 보면은 2023년에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합쳐가지고 4만 7천 대나 팔았습니다. 이미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이거 미국에서 겁나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얘네만 갖고 와도 이미 모델 Y보다 많이 판다. 테슬라 전체보다 많이 팔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기사 많이 나오죠. 현대기아 그룹이 미국의 전기차 시장 중에 테슬라 다음 2등이다. 네, 물론 거의 막 더블 스코어도 아니고 거의 넘사벽으로 테슬라랑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굉장히 전기차도 은근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IRA 보조금 때문에 아예 보조금 한 푼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리스라든지 이런 거는 다 보조금 받게 되어 있어가지고 다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가 이쁘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65만 대 테슬라가 65만 팔았고 현대기아 그룹이 5만 7천 대. 우리나라에서 테슬라가 파는 거 배 이상 배죠. 이 정도 한 2배 정도 팔고 있죠. 게다가 현대기아가 미국에다가 중점적으로 파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현대기아는 사실 이제 IC 내연기관차 이거를 미국에다 겁나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파냐? 현대가 무려 미국에다 80만 대를 팔았어요. 80만 대. 우리나라 테슬라 2만 몇 대 파는 거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현대는요 80만 대를 판다니까 미국에다가. 그럼 미국 형님들이 가만히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막 사대주의 뭐 이런 거에 막 길들여지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런 팩트를 보고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는 게 있으면은 좀 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테슬라 하나 잡겠다고 이렇게 더럽게 보조금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공격한다? 저 분명히 이거에 대한 대응이 미국에서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눈에 훤히 보입니다. IRA 때 이미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적당히 파는 것들은 좀 봐줘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죠? 우리나라 지금 뉴스들은 막 전기차 이제 안 팔린다 뭐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미국에서 선전 4만 7천 선전이니까 이렇게 많이 팔고 있고 그리고 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차 판매량이 줄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이오닉이랑 EV6가 EV9이 안 팔린다고 해가지고 전기차 시장이 망해가는 게 아니고요. 전세계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그 상승세가 조금 꺾였다는 것 뿐이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당연히 계속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세계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여전히 전기차 시장은 그러니까 재작 대비 굉장히 많이 좀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와중에 테슬라 뭐 망했다 그런 뉴스들이 나오곤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된 수치니까 이게 올리 전기차만 놓고 보면 테슬라는 여전히 BRD보다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180만 대를 팔았고 순수 전기차로. 그 밖에 이제 BRD 이제 중국 브랜드들 폭스바겐 그룹 역시 폭스바겐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가는구나. 그리고 볼보, 지리 볼보 중국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준수하게 팔고 있죠. 거의 뭐 60만 대, 50만 대 이상 팔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전기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국내에 있는 뉴스만 보시면 안 됩니다. 아이오닉만 안 팔린다고 해가지고 전기차 시장이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대기아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기 순위권 5위 안에 들지 않은 그룹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예하로는 뭐 큰 차이가 없다. 전체적으로 이제 A리그, B리그, C리그에 뭐 큰 차이가 없다. 그럼 위의 리그를 좀 봐야죠. 여기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순위권 C 리그에서 이제 BMW가 4.1%, 6등은 이제 스텔란티스 그룹, 그리고 현대기아가, 7등에서 9등으로 떨어졌습니다. 되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좀 선전을 조금은 했어요. 근데 이걸 월드와이드로 놓고 보면은 BMW보다 떨어집니다. 참고로 이제 BMW랑 현대기아 하면은 이 브랜드 차이가 사실 크잖아요. 근데 물론 현대기아 그룹에 제니스가 있지만 제니스 해외에서는 뭐 거의 좀 말하기 좀 뭐한 그런 수준이니까. 근데 BMW는 확실히 이제 럭셔리 브랜드로 시작을 하잖아요. 걔네보다 더 낮은 수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막 전기차가 다 안 팔린다, 전 세계적으로 안 팔린다 라는 거 그런 거는 적당히 좀 거르시는 게 맞다. 현대기아가 분명히 잘 나가고 있었으면 우리나라에서 잘 팔렸으면 그런 뉴스가 안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막 감싸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재밌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가져왔고, 그리고 LFP 배터리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격들이 이번에 들어왔죠. 근데 우리나라의 LG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LFP 배터리 개발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몇몇 분이 이제 NCM 배터리가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결국에 이제 돈을 투자하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FP 배터리는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LFP를 넘어가지고 여기서 망간을 넣어가지고 LMFP, 그리고 셀투백 기술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BRD도 마찬가지죠. CATM은 뭐 그렇겠습니까? 뭐 BRD도 뭐 난리 났죠. 얘는 뭐 전기차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고 하니까. 이제 뭐 BRD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거 뭐 사실 뭐 몇 달 된 얘기입니다. 근데 뭐 제가 뭐 1년 전인가 1년 반 전에도 얘기 말씀드렸어요. 모델 Y에 BRD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기가 메르니에서 생산이 되는데, 얘네는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거 제가 보는 유튜브 미오르님께서 2달 전에 모델 Y RWD 블레이 배터리의 차징 스피드를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비교 대상 보세요. 아이오닉 6 77kWh면 롱레인지죠. BRD 60kWh, 그리고 CAT에 들어간 60kWh. 이제 0%에서 충전을 시작을 한 건데, 충전 속도입니다. 10%까지는 뭐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28%, 그러니까 같은 시간입니다. 퍼센트로 보는 거예요. 아이오닉 6랑 BRD가 좀 약진하고 있고, 뭐 아토는 그냥 뭐 빼고, CATL이 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피크 속도도 지금 보면은 약 230kW 아이오닉 6가 찍어주고 있고, BRD가 170kW인데 딱 이 정도 보면은 이 배터리 기준으로 3C 육박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240 정도 되죠. 얘도 이제 60 곱하기 3하면 180 정도 되는데, 3C 약간 좀 못되는 속도로 피크를 계속 좀 찍어주고 있는데, LFP 배터리 하면은 뭔가 충전 속도가 느린 것 같고, 뭐 이런 뭐 열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된다거나 그런 이상한 소문 퍼뜨리는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이 충전 속도를 보시면은 좀 놀라실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비오르님 유튜버 가가지고 보시면 되고, 같은 시간인데 아이오닉이 47%, 이제 모델 Y BRD 배터리의 46%, CATL보다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죠. 좀 더 가면은 이제 모델 Y BRD LFP 배터리인데 따라잡았습니다. 충전 속도를. 얘는 58%, 확실히 CATL이 좀 느린 감이 있어요. 좀 더 가면은 거의 뭐 비등비등하죠. CATL은 67%를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모델 Y BRD LFP 배터리 탑재했는데 BRD가 들어간 애들 이렇게 빠릅니다. 얘 LFP라니까요. 그래서 LFP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정말 다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셔야 되는 게, 계속 기술이 발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렴한 배터리가 C레이트도 이렇게 높게 가져가고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야, 얘는 77kWh 배터리고 얘는 60kWh 배터리잖아. 야, 이게 똑같은 퍼센트로 보면 안 되지. 충전 속도는 당연히 얘가 빠르지. 맞습니다. 맞는데 이 C레이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얘도 배터리 사이즈를 키우면은 이 속도가 안 나올까요? 네,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죠.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C레이트를 완벽히 가져갈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 EGMP 플랫폼 차량들이 무엇을 광고합니까? 충전 속도 관련해가지고 광고할 때 10%부터 80%까지 18분 안에, 이런 것들은 800V 시스템과 열 관리 시스템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게 광고였죠. 근데 어떠세요? 아니 잠깐만, 모델 Y BRD RWD인데 얘도 80% 찍는데 속도가 똑같네? 어떻게 된 거지? 네. 그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니까요. 보세요. CAT에 들어간 애들 여전히 좀 헤매고 있는데, BRD 들어간 애들 아이오닉이랑 비슷해요. 얘는 400V 시스템입니다, 심지어. 그러면은 그 고전류를 계속 때렸다는 얘기가 되죠. 생각해보면 C레이트를 800V랑 뭐 비슷하게 쓴 거예요. 고전류를 계속 쓰면서도. 네, 물론 얘가 배터리 용량이 커지면은 이 전류량이 그만큼 또 전류가 늘어나면서 저항이 늘어나면서 속도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빠르다. 굉장히 빠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려 속도를 이제 80% 넘어가지고는 더 격차를 벌리고 있다. 심지어 이제 90 몇 퍼센트 넘어가게 되면은 절대적인 충전 속도마저도 77kWh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 이 NCA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보다 더 빠른 충전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얘 배터리가 얘 거의 한 뭐 17kWh가 작은데도 충전 속도가 더 빠르다? 배터리가 더 높은데도 C레이트를 높게 쓴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100%를 찍는데 EGMP 플랫폼 800V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보다 더 빠르게 배터리의 100% 완충을 찍었다라는 게 바로 이 영상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LFP 배터리 탑재한 차량들 C레이트를 막 길게 높게 못 가져간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놀랍죠?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이거를 왜 안 봤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C레이트 개념이랑 이 배터리 충전 용량 이 캐패시티 차이랑 그리고 옌 400V, 옌 800V 이 차이를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와, 이 비아디 배터리 굉장히 탐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비아디로 들어오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죠. 그 정도로 좀 놀라운 데이터고. 그리고 날씨가 추우면은 뭐 충전 속도가 느리다? 이것도 비오르님이 또 테스트를 했습니다. 비아디 배터리예요, 이것도. 놀랍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들은 LFP 배터리가 해가지고 정말 과거에 이랬다더라 이런 것만 믿고 무조건 그것만 믿으시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기술은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아디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는 CATL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아디랑 CATL이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다른 스펙의 차이인 것처럼 차이가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는 CATL만 들어온다라는 거. 네,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만 말씀드리기는 아쉬우니까 두 번째 소식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모델 3 하이랜드가 조만간 출시를 하게 될 예정이죠. 이제 가격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테슬라 코리아에서 아니면 테슬라 본사에서 굉장히 짱구를 그릴 것 같은데 이제 모델 3 하이랜드를 보시면서 모델 Y를 구매를 원하셨던 분은 이런 생각 많으실 것 같아요. 조만간 모델 Y 주니퍼가 나오지 않을까? 하이랜드 보니까 뭐 통풍도 들어가고 실내 인테리어 보니까는 이게 같은 차인 것 같으면서 완전 다른 차더만 이거 하이랜드로 바뀌면 사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테슬라에다가 물어봤죠. 이 모델 Y 정확히 보면 이제 페이스리프트급의 이런 변화들이 언제 일어나는지 물어봤는데 테슬라에서 공식적으로 올해는 그럴 일이 없을 거다. 지금 $7,500짜리 연방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렇게 답장하면서 가격도 내렸습니다. 와, 당장 이렇게 사라. 야, 고민할 필요 없다. 거기다가 뭐 FSD도 옮겨주고 무료 슈퍼차저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옮겨주고 막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테니까 지금이 테슬라 사기 가장 좋은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델 Y RWD를 구매를 고민하실 분들은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는데 다만 좀 이런 거는 있어요. 테슬라가 옛날부터 좀 그랬는데 가격 인하가 좀 많이 되고 와 이러면 사야지 했던 그 다음에 바로 더 좋은 게 나와가지고 이거 내가 저렴하게 사긴 했는데 저렴한 게 맞는가? 또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특히 이제 모델 Y 롱레인지 예전에 할인 겁나 때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모델 Y RWD 5,699에 이렇게 내놔버렸으니까 네, 물론 롱레인지랑 RWD의 급 차이가 분명히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었죠. 아무튼 그래서 테슬라도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테슬라는 가장 최신의 테슬라를 사려면은 그냥 죽기 직전에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당장 차가 필요하면은 테슬라를 그냥 사시면 돼요. 주문하시면 되고 주면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제 차를 바꿀까 말까 이렇게 고민이 되고 좀 기다릴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좀 더 기다리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있죠. 확실한 거는 보조금이 있든지 없든지 결국에 테슬라는 우리나라를 팔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보조금이 없더라도 그 안에서 뭔가 뭐 노력을 해가지고 판매량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할 거니까 만약에 당장 뭐 차를 사시는 분은 그냥 뭐 주문하시면 되는 건데 당장 뭐 차가 필요하시지 않다라는 분들은 뭐 좀 주니퍼 나올 때까지 특히 모델 Y를 보셨던 분이면 주니퍼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테슬라 관련된 보조금, 테슬라 적용한 보조금 정책과 모델 Y RWD에 들어간 비아디 모델의 엄청난 충전 속도 그리고 테슬라의 이런 주니퍼 소식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좀 이렇게 테슬라 오너 아니면 테슬라 오너가 되시려는 분들이 좀 이렇게 좀 달가워할 만한 그런 소식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찌 좀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주식도 별로 안 좋고 테슬라 RWD 가격 정책도 지금 뭐 보조금 받을지 안 받을지 좀 간당간당한 마당에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또 모르죠. 뜬금없이 또 이럴 수도 있죠. 갑자기 이제 주력 모델을 롱레인지로 바꿨는데 롱레인지가 지금 막 RWD 가격 막 이러면 또 난리 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진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어떻게 될 건지 모르니까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